안녕하세요. 레인보우 리턴즈의 염화소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성 게스트 두 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낙태죄 폐지 반대 국민연합의 공동대표이신 송혜정 박경미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낙태를 국가가 법으로 합법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냥 생명을 가지고 말이 안 된다는 순수한 의도로 섰다가 작년 11월 달부터 저희가 이제 선거는 작년 6월부터 섰고요. 작년 11월부터 이제 낙태 찬성하는 측에서 이제 시위 나오는 거 보면서 그들의 주장과 그다음에 또 언론의 어떤 그 편파 보도와 그런 것들 실제 현장에 접하면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투적인 태세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아주 대립각도를 좀 이루게 됐죠. 박경미 대표님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도 일단은 이건 낙태죄 폐지가 되게 되면 제가 세 자녀를 키우는 엄마로서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예전에 군형법 관련해서도 1인 시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하고 좀 같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1인 시위에 이제 참여를 하고 또 이제 참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또 함께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단체의 필요성을 느껴서 단체를 결성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 낙태 합법화 판결이 난 이후에 어떤 일부 기독교 목사라고 부르기 참 이제 부끄럽죠.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은 낙태죄 폐지 아멘. 낙태죄 폐지 아멘. 목사 아니죠? 목사라고 볼 그쵸. 수 없는 거죠. 그럼요. 그분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그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거 성경하고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건데 그럼요. 의도가 뭘까요? 의도라기보다도 그냥 목사가 아니죠. 저희가 오늘 안 그래도 기자회견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제 사실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고 이제 입법부로 국회로 넘어가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형법 269조와 270조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개정을 안 할 경우에는 이제 2021년부터 자동적으로 낙태죄가 완전히 폐지가 돼 버립니다. 그냥 이 낙태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그 항상 그 언론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많은 여성들이 낙태죄가 폐지되길 원한다. 그런데 종교 측 입장에서는 낙태죄 폐지를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의도인가 하면은 국민의 뜻이 아니고 종교 측 입장으로 함으로 해서 그거를 굉장히 그 가치를 폄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종교인들 종교윤리면 너네나 지켜라. 왜 종교인이 아닌 우리들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법을 이렇게 우리를 옥죄느냐 뭐 이런 식이거든요. 생명이라는 것은 보편윤리인데 그것을 그렇죠. 마치 특정 이상한 종교 집단이 그렇죠. 신봉하는 교리. 그러니까 너네 교리면 네, 교리로 그렇지. 지키면 되지 왜 법까지 침해를 하냐 이런 의미죠.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박경희 대표님 헌법재판소 현장 분위기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 분위기 어땠나요? 오늘 저희가 그 기자회견을 하게 된 계기가 그 조용호 재판관님과 서기석 재판관님 두 분의 재판관님이 이제 퇴임을 하시게 되셔서 저희가 이제 조용호 재판관님은 합헌 판결을 하셨고요. 서기석 재판관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한 분은 축하해 드린다. 한 분은 불명예를 안고 퇴임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또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근데 당시 분위기는 사실 이제 아이 엄마들이 많이 나와서 1인 시위를 했었다 보니까 되게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각자 자유 발언을 하시고 뭐 성명서를 읽고 이런 짧은 기자회견이었지만 그 앞에서 서 있었던 그 긴 시간들 생각하니까 다들 눈물이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도 설마 일말의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그렇게 판결 내리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기대를 했지만 실망을 했었고 또 근데 실망한 반대로 또 희망을 갖긴 했어요. 생명은 소중한 거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깨우고 일깨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희망은 생겼지만 기자회견 당시 분위기는 좀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재판관님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차량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 중간중간에 차가 나갈 때 이제 차량을 향해서 판사님들 부끄러운 줄 알라고 그렇게 한 목소리로 외치는데
그때 또 되게 뭉클해지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7년 전에도 네. 헌법재판소에 낙태죄가 올라왔었는데 이 당시에는 당연히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생명권이 그 어떤 인권보다 중요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판결이 났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7년이 지난 올해 태아의 생명권을 살해도 된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가장 쟁점이 22주 미만의 태아는 독자적 생명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7년 전에 22주 태아는 사람이었는데 7년이 지난 올해 22주 태아는 사람이 아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너무 사실은 헌재 판결에 너무 화가 났던 게요. 저희는 정말 그 생명 존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시위를 했던 거고, 시위를 했을 때 그래도 막 여론몰이를 언론이 해가고 있지만 그래도 헌법재판관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 23만 명 청와대 청원이 들어가면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민 여론이 뭐 낙태죄 폐지를 원한다 막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 당시에 조국 민정수석이 그렇죠. 이례적으로 예. 긍정적인 사인을 보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죠, 청와대 그렇죠. 상황에 대해서. 네네네. 그게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모든 것 다 계획되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래서 저희가 서명도 받고 해서 121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그러니까 서명한 그런 것들은 깨끗이 그냥 무시가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피켓 시위를 매일 가서 섰던 이유는 혹시라도 이 어떤 여론이나 어떤 그런 어떤 그 정권이나 그런데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제 그 판결문을 읽는데 저는 이제 직접 가서 방청을 했는데 저는 사실 좀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은 저는 그래도 헌법재판관이기 때문에 굉장한 어떤 지력과 경험과 어떤 고매한 인품과 법적 양심과 이런 것들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여성이 자기 결정권이라고 말을 하고 뭐 재생산권이니 온갖 말을 하면서 하는 또 온갖 거짓말들 뭐 그런 온갖 그 왜곡된 말들, 거짓말, 왜곡된 말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 저 국민들한테 다 새로운 정보를 다 알려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집회를 할 때 임신의 증후군이라서 그림 그려놓고 얘기를 합니다. 뭐 소위 말해서 이게 배가 튼다든지 회원부를 절개한다든지 복부가 이렇게 직장의 어떤 그 압박을 받는다든지 또 탈모를 한다든지 산후 우울증 같은 거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임신의 후유증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자들 그거 상식이에요.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머니가 되는 그 거룩한 과정을요. 그거를 마치 저희 그 피켓 시위할 때 고등학생들 나옵니다. 기가 찹니다. 현장에 나가보면은. 그러면서 걔네들 입에서 결국 나오는 말이 여성 건강권 얘기하면서 여자들 임신 자체가 여성의 몸의 해악이므로 임신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분노를 하기 시작하고 이거 큰일 났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밖에서 그 여성 결정권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것들 들으면서 참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헌재 판결을 하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이 임신을 했다고 해서 낙태할 수 없는 몸을 어떤 부여하는 것은 여성이 스스로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는데 헌법이 침해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죠. 그러면 이런 거죠. 이제 어떤 A라는 여성이 계시는데 나한테 불편하면 사람을 죽여도 된다. 네. 그러니까요. 그런 거죠. 지금 그런 거죠. 예. 그러면은 거기서 조금 더 논리가 발전이 되면 여성이 아닌 남자 혹은 여자가 될 수 있다. 조금 더 확장시키면 그렇죠. 나한테 불편한 사람은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태아도 생명이 있는 거고 인간인데 그럼요. 나한테 불편하다고 내가 뭐 제모를 하고 배가 튼다고 그러면은 내 미용에 좀 하자가 생기니까 너를 죽여야겠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집회 나가 보면요. 고등학생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고등학교 때 임신을 했는데 낙태가 저려가지고 낙태 수술을 못 받아가지고 너무 힘들었다면서 질질 울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그냥 막 감성팔이라는 거, 막 불쌍한 얘기만 하니까
그럼 그때 애를 가져서 어떡할 거고 뭐 불쌍하잖아. 낙태죄 없어져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해해요. 오죽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죽했으면 그 가난한데 애를 낳으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게 법을 만드는 거와 다르거든요. 살인도 오죽했으면 죽였겠습니까? 두드려 패는 것도 오죽했으면 팼겠어요. 오죽했으면 도둑질 했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법을 다 없애요? 우리가 좀 더 예민하게 들여다보면은 노인 요양병원에 우리 부모님 계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 그런데 90세 100세가 넘으셔서 예. 내가 매달 병원비 내려니까 여러 가지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독자적 생존 능력이 없으면요. 그렇죠. 법이요. 죽여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말인 거예요. 뭔가 이거는 좀 인권의 가장 기본이 생명권이고 이 생명권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건데 네네. 소위 말하는 인권을 위한다는 분들이 가장 기본권인 생명권을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불평감을 야기하는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주도적으로 해칠 수 있는 네네. 살인 면허를 주었다. 네네. 뭐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네네. 박경인 대표님 낙태죄 합헌을 네. 반대했던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처음에는 이제 뭔가를 많이 알아서 그 앞에 서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계속 되면 될수록 그 상대 진영에 오는 아까 고등학생 얘기하셨잖아요. 상대 진영은 뭐 누가 나왔어요? 아. 해보시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자신들의 신분을 노출시키면서 1인 시위를 했어요. 그쪽에서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특정 정당이라든지 특정 정당? 네. 어느 당에서 나왔어요? 민중당, 민중당, 녹색당, 뭐. 페미니스트, 네. 정교조, 네. 그죠? 민노총, 네네 맞아. 사회변혁노동당 되게 또 많았어요. 많습니다. 뭐 이것도 여성 민우회 뭐. 그리고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네. 동성애 차별금지법 만들어야 네네네.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하고 거의 일치하네요. 네네네. 저희 그 방청하러 갔을 때요. 이 동성애 배지 있죠. 딱 달고 오던데요. 그런 이유로 레인보우 리턴즈에서 이 낙태 합법화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과 낙태 합법화를 주장했던 세력이 일치했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 낙태죄를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측들 이제 이렇게 글들 읽어보면요. 맨 마지막에 이제 내 몸은 내가 자유롭게 내 몸을 행사할 수 있다로 시작해서 그게 낙태예요. 그러니까 태아는 내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없애버릴 수 있다. 내 몸에 대한 자유를 말하면서 쭉쭉쭉 말하면서 맨 마지막에 가서는 하는 말이 내 성은 내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다. 젠더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답답한 게 뭐냐면 이 소위 말하는 진보 혹은 좌파 만약에 진보적인 가치, 좌파적인 가치가 가난한 사람들을 소외받지 않도록 돕자, 경제 불평을 없애자 그런 거는 모든 국민들이 찬성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저 활동하는 거 보시면은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낙태시키고 동성애하면 좌파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낙태시키고 동성애하면은 좌파인가? 그게 좌파의 가치인가? 저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정말 국민들이 기대하는 좌파의 가치가 있는데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 경제 불평등 문제에 대한 노력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생명에 대한 경시 이런 쪽으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지금 한국 좌파나 진보 진영이 방향키를 잃은 게 아니냐 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번 판결을 보니까 그러니까요. 애들 뭐 불편하면 다 잡아 죽이고 태아들 다 저 낙태 시술할 때 팔다리 다 잡아 뜯어요 그냥 기계 넣어가지고. 아주 저는 그거 진짜 끔찍해가지고 제가 산부인과 시술 때 그거 본 다음에 산부인과 포기했다니까 나는 뭐 저기 할 생각도 없고 나 못하겠는데 이거 나 보기만 해도 끔찍한데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근데 너무 잔인하면 그거 보면요 완전히 뭐 인간을 토막살이를 하는 거지 이 안에서 그거 하고 그리고 동성애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결국 동성애가 확정이 되고 낙태가 편만해지면은 당연히 지구 멸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분들의 가치가 과연 지구 멸망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실제로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을 할 때 그 상대 진영하고 이렇게 맞닥뜨려서 기자회견을 한 적이 2번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느껴지는 건 성별 구분이 안 돼요. 그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낙태합법화자라고 나온 네, 그렇죠. 학생들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안 된다는 네. 말씀. 정말 그렇죠. 어려워요 구분하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딱 봤을 때 정말
제 여잔가 남잔가 진짜 그게 이렇게 확연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하고는 이렇게 눈으로만 봐도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기사가 나오면은 이제 사진을 보잖아요. 사진이랑 기사 내용을 보면 정말 확연하게 드러날 정도로 아 얘네들은 찬성하는 애들이구나, 얘네들은 반대하는 애들이구나 이게 딱 드러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등이 낙태 합법화에 많이 가세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예, 예. 있겠네요. 그렇죠. 그 이름은 내가 모르겠는데 그 누구죠? 최초로 왜 남성 성기를 가지고 있는데 여자로 판정받은 사람 있죠? 아 그 변호사. 변호사인가? 네. 저기 뭐냐 그 헌재 4월 11일 날 그 헌재 재판하는 날 나와서 그 양반이 뭐 이렇게 발언하고 하시더라고요. 그 저는 이게 그분은 왜 나오셨대요? 본인은 어차피 애도 안 가질 거면서 아니 그러니까 왜 나온 제가 애 낳기를 거부하고 임신을 해약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여성 인권 말하잖아요. 지금 사실 이게 너무 할 말 많아요. 인권위도 마찬가지고 네, 여성 인권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성의 가장 적이에요. 네 맞아요. 진짜 건강한 여성의 인권을 다 말살시키기 위해서 여성 인권이라는 포장을 쓰고 네. 저는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은 여성들이 저 가짜 인권 말하면서 여성들을 굉장히 해악질하고 있는 저들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송 대표님께서는 작년 5월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하셨는데 네. 정말 많은 거를 보셨고 두 분이 정말 실제적으로 육안으로 그렇죠. 정말 이제 예. 그런 걸 보시면서 느낀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낙태 합법화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 낙태죄가 이미 합법 판결이 났으니까 우리가 앞으로가 중요한데 송 대표님 어떤 노력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어쨌든지 간에 내년 12월 31일까지 이게 이제 국회에서 법이 제정돼야 되잖아요. 개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시급한 게요. 홍보를 해야 돼요. 낙태에 대해서 진실된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다 거짓말만 지금 다 판을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 우선 그 종교계에 일어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기독교 각 교회마다요 낙태가 죄악이라는 걸 목사님들이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성도들이 낙태가 죄악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저번에 왜 그 도룡뇽 죽는다고 그렇게 막 밥 가지고 굶어가면서 그 난리를 치더니 태아 생명이라고 입 딱 다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불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스님들 다 나오세요. 미물도 생물이라고 절대로 죽이지 않으시면서 왜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까? 도룡뇽보다 못합니까 태아들이? 불교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의사들도 일어서야 돼요. 의사들 내가 낙태 시술 교육 의사들 요번에 그 여성들한테 이 낙태가 죄가 되어서 의사들이 그 낙태 시술을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아주 미숙한 그 의료 기술로 여성들 낙태를 하기 때문에 여성 건강을 해친다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낙태가 합법화되면은 낙태 시술을 이제 그 의대에서 충분히 배우고 나오라 이건데 의사가 100점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 제일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의사 되는 건데 의사들 자존심 있으면요 그런 나는 기술은 그런 100점과 같은 기술은 배우지 않는다고 교육 거부권도 가지셔야 되고요. 그 지금 의사들도 그 낙태 시술하기 싫으면 진료 거부권 행사 못 하잖아요. 근데 이 낙태 부분에 있어서는 진료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 의사 자기 결정권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사님들도 일어나셔야 돼요. 지금 뭐 이렇게 그 낙태 중절에 대해서 중절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 안전한 낙태가 세상에 안전한 낙태가 어디 있습니까? 여성에게 가장 안전한 것은 출산입니다. 출산. 근데 왜 이런 말씀 안 하시는 겁니까? 우리 같은 비전문가가 꼭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낙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도 그 낙태 중절약이 그 태아가 그 자궁에서 떨어지면서 자궁 내막에 굉장한 출혈을 일으킬 수가 있고 심지어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약사분들이 또 아시잖아요. 약에 대해서는 나와서 약의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거 진지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온 국민이 자기 각각의 분야에서 이 낙태가 줄 수 있는 실제적인 그 사례들 그리고 뭐 상담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출산을 하기를 원하는데 출산권 보호받지 못하고 낙태 강요받는 여자들, 그 여자들 상담 내용 많거든요. 왜 그런 건 얘기 안 하고 남자들한테 협박받았다. 그런 얘기만 자꾸 듣게 만드시냐는 거죠. 1967년에 영국이 낙태 합법화가 됐었는데 낙태 합법화되기 바로 직전에 영국의 1년에 낙태된 태아의 수가 약 2만 명으로 추산이 돼요. 네네. 그런데 낙태 합법화가 된 이후에 당연히 낙태가 많이 늘었겠죠. 그래서 얼마나 늘었느냐? 2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낙태된 태아가 20만 명으로. 네네. 1년에 20만 명. 20만 명이 말이 되는 거예요. 10만 명만 해도 아주 괜찮은 엄청난 도시인데 네네.
그 10만 명 도시 2개가 없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 전철을 따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패배주의에 쌓일 거가 아니고 뭔가 우리 할 수 있는 길들이 있으니까 네. 한번 해보자라는 거고 그리고 태아들은 전혀 바뀐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맞습니다. 7년 전에 대법원에서 낙태죄는 지켜야 된다라고 결정했을 때나 지금이나 태아는 달라진 게 없는데 뭐가 달라졌기 때문에 낙태죄가 폐지가 되느냐 그거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의 구성이 달라졌다는 것뿐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이 좋은 사인을 낙태죄 폐지에 대한 사인을 사회에 띄웠고 그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른 점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헌법재판관이 9명이죠. 네. 그리고 뭐 청와대에 실력 있는 사람 뭐 한둘 있겠죠. 사회에 충분히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어떤 위력을 가지고 그런 어떤 이제 거대 권력으로부터의 불어오는 바람 그리고 9명이 헌법재판관인데 9명이 그렇게 판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아니 그러면은 그 9명이 태아가 사람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을 지녔다고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거죠. 그걸 어느 사람이 그걸 그렇죠.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치적인 것이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가슴 아픈 일이고 과연 진보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이냐 네네.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는 뭔가 지금 방향키를 잃은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박경림 대표님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초반에 이제 살짝 말씀드렸듯이 제가 처음에 뭔가를 알고 1인 시위를 한 건 절대 아니었는데 1인 시위를 하면서 그 상대편에서 말하는 논리가 되게 잘못됐다는 거 정말 거짓말이라는 게 너무 쏙쏙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주변의 지인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왜 대한민국은 그 전에 낙태라는 거를 하신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거를 죄의식으로 느끼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인식의 변화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지금 많이 변화가 됐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드는 생각이 아이들한테 책임지는 성윤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되게 저희들이 그러니까 부모 세대들이 되게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다는 걸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애들 나와서 낙태죄는 위헌이다 이렇게 들고 서 있는 거 보면 제 자식 보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미벼졌었거든요. 부모들과 조부모 세대들의 인식의 변화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오늘 두 분 모시고 정말 저희가 이 답답한 마음 그리고 이 원통한 마음을 참 금할 수가 없는데 네.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뒤집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다음 시간에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인 교육 문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나눠볼 텐데 여러분 꼭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